네,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숨가쁘게 시장을 정리를 해봤고 이제 좀 숨을 쉬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차례를 가져보도록 하죠.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반기 테마 10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테마를 좀 모아서 어떤 트렌드의 테마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주도주 업종이 없는 가운데 하반기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테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좀 지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G2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 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가 중국 경기도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개선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 과연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업종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25일 이후에 그 저점을 우리나라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확인을 한 이후에 지금 소폭이나마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계단식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고점 1940포인트를 찍진 못했지만 193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좀 오늘 하루를 놓고 본다 그러면 좀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양호하게 일단 주가는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지수가 더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7월 달에 다음 차트를 보시면 7월 달에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급을 중심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럽 중심의 글로벌 증시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같이 동참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 점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어떤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그래프가 7월 수익률만을 나타낸 건데요. 누적 수익률 1월부터 6월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는 앞에 보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독일, 러시아 등에 이어서 한국의 증시 상승률도 7월 달에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2009년 이후부터 이렇게 코스피를 주도했던 업종들을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제 2009년 이후부터 에너지, 화학, 자동차 부품, IT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주도를 했던 업종들은 당연히 실적이 모멘텀이 돼서 그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그리고 코스피 전체 시장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 지수에 비해서 오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 가까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냈었고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좀 높은 수익을 냈고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맨 아래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IT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아주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을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하반기에 IT 업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 여기에는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걸려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비롯한 이제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과연 어느 업종에 몰려서 그 업종을 과연 계속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여기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주도 업종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일단은 예측을 좀 해보려면 지금 7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던 업종이 과연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화면 지금 좀 바뀌어야겠는데요. 소재 산업재를 주로 그 매수했다고요. 저번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급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지금 보시게 되면 연기금하고 지금 국내 기관이 상위에 이제 순매수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중간에 연기금이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관들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투신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 자금이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 은행은 이제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되어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2013년 누적을
종목으로 보게 되면 파란 점인데요. 뚝, 예,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7월 달에 들어서 순매수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떤 업종을 주로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주로 동시에 많이 매수한 업종은 소재하고 산업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 박스로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에 화학, 철강, 그 다음에 기계, 조선. 오늘도 다들 보셨겠지만 조선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이 화학, 철강, 기계, 조선.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우측에 보면 디스플레이 쪽하고 유틸리티 쪽 일부가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한 부분을 7월 달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 상반기 주식을 팔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많이 산 주식이 화학, 철강, 기계, 조선. 즉 경기 민감주이면서 그 소재와 산업재의 어떤 근간이 되는 섹터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 연기금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개선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테마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아니면 개별 기업의 실적 중심으로 종목 장세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어수선하게 시장이 움직이지만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업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종 대표주 종목은 꾸준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섹터, 그다음에 글로벌 동종 섹터의 수익률을 보면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다. 결국 글로벌 시장도 앞으로 전 세계 경기 지금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럽도 서서히 지금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적인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섹터가 우리나라도 결국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점을 일단 확인한 후에 계단식으로 지금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펀더멘털이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쪽의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도 중국 경기 지표가 잘 발표가 됐는데요. 수출 관련된 지표들 이런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이 미리 이렇게 사들어가고 있는 소재 산업재 중심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보통 주도주가 나올 때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가는 주도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이 나오는 또 다른 경우는 실적이 저점 인식이 확인이 됐을 때, 네. 즉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는 인식이 확산이 됐을 때 그 종목이나 그 업종이 그때부터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T하고 자동차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반기 펀더멘털이 개선될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실적 부분도 좋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리 살펴봐도 같은 섹터가 오르고 있네요. IT를 제외하고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빨리 IT가 좀 다시 살아나야 할 텐데요. 그렇죠. 펀더멘털 개선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1900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 1940포인트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1980포인트까지도 좀 갔다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까지 못 가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중국 및 이머징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미국하고 유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악재와 호재가 그렇게 시장에 아주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194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1860에서 18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바로 오늘처럼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일 또 반등이 나와서 1900포인트를 바로 회복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추세에 큰 변동 없이 네. 추세를 살려서 상승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정도 저점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그 정도 지수 조정을 좀 받고 올라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로 보게 되면 가격 조정보다는 그냥 지수만 좀 내려왔다 가는, 그래서 종목별로는 그렇게 큰 가격 조정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는가. 최근 며칠 시장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요번에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실 때 대형주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현재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테마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목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업종 대표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실 때 이 종목이 더 좋을까 저 종목이 더 좋을까라는 고민보다는 그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축을 하시는 게, 업종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따라가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형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는 대형주를 목표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